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해당 물질을 감시하고 있다. 이야, 미국의 엄청난 정보력이 지금 이 농축 우라늄이 이란 어디에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 공개된 샤릴 애트킨슨의 Full Measure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Full Measure with Cheryl Atkinson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군 창설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활용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라늄과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이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만약에 우라늄을 이란 군대가 꺼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 게 잡힌다?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감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나는 우주군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배지 번호를 알 수 있다. 누가 들어오면 이란 시설에 누구든 그곳에 접근하면 우리는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폭파시킬 것이다. 이 위성 기술이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은 진짜 그 사람 누가 움직였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흐릿한 영상이었는데 요즘 영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안면 인식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합동 군사작전을 벌인 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격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개시했고요. 이스라엘군은 최근 몇 주 동안 핵시설 인근에서 추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모사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언론들이 크게 다루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최근 CBS 뉴스에서 대규모 폭격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는 여전히 핵물질, 특히 농축 우라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거해야 된다라고 네타냐후는 이야기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올해 초에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이 완전히 처리될 경우에 핵무기 11개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농축 물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란 쪽에서 나온 협상 특사라는 인간들이 자기네 입으로 떠들어댄 겁니다. 60% 농축한 우라늄을 지금 1000파운드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1000파운드 440kg 분량을 가지고 있다. 450kg. 근데 이 정도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농축하면 2주만 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11개, 탄두 11개가 나올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분쟁 이후 이란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대공무기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A팀 해체됐고 B팀 해체됐고 C팀도 일부가 해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떠난다면 그들은 재건하는데 20년은 걸릴 거다. 대통령은 또한 이전 민주당 행정부들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일요일에 어제 트루소셜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에 핵협정과 관련 제재 완화를 하는 바람에 테헤란에 매우 강력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거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지연 게임을 해왔다. 계속 뒤로 미루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도 똑같이 했습니다. 북한도 계속해서 뒤로 알았어. 하나 우리가 연변에 안 하나 할게요. 폭파시켜버릴게요. 쇼였죠? 경수로는 당신들이 와서 해주세요. 쇼였습니다. 전부 다. 시간만 뒤로 그러면서 뒤에서 슬금 핵무기를 만들었죠. 지금 이란도 똑같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오바마는 이란에 호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란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동맹국을 버리고 이란에게 강력한 새 삶을 선사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수천억 달러, 그중 17억 달러가 넘는 달러가 테헤란으로 공수가 돼서 이란에게 고스란히 제공됐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모든 은행이 텅 비었고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이란의 폭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다.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군 수송기에다가 달러를 그냥 팔레트에 잔뜩 쌓아가지고 그래서 직접 보냈습니다. 현찰을.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도 다시는 볼 수도 없을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가방과 지갑에 담긴 돈을 받아든 이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했다. 마침내 그들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호구를 만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호구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로서 재앙이었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는 나았다. 바이든은 더 나빴다라는 이야기죠. 이란은 47년 동안 우리를 도청하고 기다리게 하고 길가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시위를 진압하고 최근에는 4만 2천 명의 무고하고 비무장한 시위대를 몰살시키면서 이제 다시 위대해진 우리나라를 비웃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이다. 이란 정권은 국민들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오늘도 공개 처형한 사람 나왔었죠. 뭐 CIA 도와줬다 해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국민들을 시위대를 향해서 기관총을 쏘질 않나. 스나이퍼들이 그냥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정수리에다가 한 명 한 명 정조준해가지고 쏘아 죽이지를 않나. 이게 이란 정권입니다. 중국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탱크로 몰아붙이는 이 중국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명이 죽어도 그래도 여전히 14억의 중국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국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하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김씨 일가는 자기 정권을 지키기에 급급해왔던 이게 북한의 정권.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정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 외에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탄핵 시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이번에 11월 달에 민주당한테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당인 현재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발의안을 여러 건 발의를 했었습니다.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어차피 통과가 되질 않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소수당인데도 계속 탄핵 발의안을 냈던 것, 탄핵 결의안을 계속 발의했던 것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풀 메저라는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뭐 NFL 이야기도 하고 뭐 법무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NFL과 관련해서 풋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멍청한 킥오프 방식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정말 볼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가짜 킥오프 방식 때문에 경기가 망쳐지는 게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백신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12회, 14회, 심지어 17회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CDC가 권장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2회 접종을 했다라는 거죠. 예쁜 아기들이 백신을 맞는 걸 보면 마치 큰 컵에 든 액체를 몸에 주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였군요. 나는 이것이 매우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백신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자랑을 했던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백신이 지나치게 무모하게 사람들한테 주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이 된다. 부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나는 훨씬 더 적은 횟수의 주사, 예를 들어서 병원에 4번만 방문하면 되는 그런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폐증 치료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불법 이민 그리고 미국의 사상 최저 살인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취임 당시에 국경 보안 강화는 매우 간단해 보였는데 다른 대통령이 그만큼 빠르게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국경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바뀌면 민주당 대통령이 들었으면 또 국경 열어제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공화당에 투표하세요. 아주 간단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simple. 공화당에 투표해. 그러면 되는 거야.